네, 40번 요지문 완성입니다. 40번 요지문 완성은 실험이나 설명문에 글이 있고 그 아래에 이 글을 요약해서 A와 B의 단어를 넣는 유형인데 이 유형 자체가 꽤나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매우 학술적인 좋은 글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이 글은 마지막 부분, 즉 장문 추론 전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빨리 풀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 때문에 그런지 많이 틀리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읽어보면 많이 어렵지는 않은 글입니다. 이 글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고요. 보통은 학교들이 반드시 이 글을 시험 범위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라도 이 글을 넣을 겁니다. 이 글 자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따뜻하고 차가운 거의 차이로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나니까 나중에 소개팅을 하면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에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면 따뜻한 음료수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줄. 최근 연구는 pointed the importance of the warm physical contact for healthy relationship with others. 최근 연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위해서 따뜻한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문장에서 여러 가지 전치사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뒤에서부터 이렇게 묶어두시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이렇게 to 전치사구, of 전치사구, for 전치사구, 마지막 with 전치사구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구문 독해를 정말 잘하면 순서대로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해석을 해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건전한 관계를 위한 따뜻한 신체적 물리적 접촉의 중요성에 최근 연구들은 지적을 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읽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봤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한 연구에서 participants who briefly held a cup of hot coffee judged the target person.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커피까지가 되네요. 차가운 커피, 아이스 커피에 대해서 아이스 커피에 대항해서 혹은 그거에 비해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잠깐 쥐고 있었던 참여자들이 judge the target person 우리가 다루고 있는 타깃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as having a warmer personality 따뜻한 품성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너그럽다든지 우리를 뭐 신경 써준다든지 이런 느낌이 됐다는 겁니다. 따뜻한 커피를 줬을 때 말이죠. In another study, 또 다른 연구에서 participants holding a hot versus hot pack, 차가운 팩이 아니라 따뜻한 팩을 들고 있는 참여자들입니다. 참여자들한테 잠깐 따뜻한 거 들고 계세요 라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친구를 위한 선물을 고를 확률이 더 높았다. Instead of something for themselves, 자기 자신을 위한 무언가 보다.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연구자들한테 선물 고르세요 가져도 돼요 라고 했는데 아마도 잠깐 따뜻한 팩 좀 들고 계세요 한 다음에 딱 뺏었어. 그럼 따뜻한 팩을 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선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건 남을 위해서 줘야지. 자기 안 쓸 거, 예를 들어 자기가 안 쓰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구두 주걱? 뭐 이런 걸 막 갖다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왜 골랐어요? 물어보면 그거 쓰실 거예요? 물어보면 아니요. 이거 내 친구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좀 더 좋아졌다. 이 사람이 좀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는 방금 이 문장에서 어법적인 포인트를 사실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어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려고 노란색으로 밑줄을 살짝 쳐놓겠습니다. 자, 이 노란색 문장은 잠시 후에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문법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계속 가도록 합니다. These findings, 이런 발견들은 illustrate that, 대절을 보여주죠. Mere contact experience of physical warmth activated feelings of interpersonal warmth. 동사로 activate 나왔으니까 주어는 밑줄 치고 있는 mere contact experiences. 단순한 접촉적 경험입니다. 단순하게 붙은 경험인데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따뜻함에 대한 잠깐의 접촉적 경험들이 사람들과의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을 이러한 연구들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떤 연구가? 이러한 발견들인 거죠. 이 왜 이게 이러한 거냐면 두 개 했잖아요. 첫 번째는
커피도 따뜻한 거였었죠. 두 번째는 핫팩 있잖아요. 이 두 연관을 봤더니 최근 연구들인데 이 연구들이 결국은 단순하게 따뜻한 걸 잠깐 손에 쥐게 돼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Moreover, 게다가 이러한 temporarily increased activation interpersonal warm feeling that influences judgment toward other people. 문장의 동사 이 녀석은 주어가 이러한 this였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일시적으로 증가된 활성화, 어떤 활성화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라는 감정들의 활성화는 결국 그리고 나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굴 향해서? Toward other people in an unintentional manner.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것이죠. Such feelings, 그런 감정들은 activated in one context last for a while thereafter and have influences on judgment and behavior in later context without person's awareness 라고 적혀있네요. 또 노란색 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나오기 때문이죠. Such feelings are activated. activate가 동사로 활성화시키다인데 감정이 우리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전문용어로 PP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PP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는 다른 동사가 있어야 되죠. 원일까요? 컨텍스트일까요? 라스트일까요? 주어가 s가 붙었어요. 복수란 얘기죠. 그래서 동사가 last, 지속되다, 지속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문장에서 다시 해석해보면 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그러한 감정들이 지속되는 겁니다. For a while, 한동안, thereafter, 그 이후라도. 그리고 나서 병렬 나온 다음에 have influence on, 하나의 동사로 치환합니다.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in later context without the person's awareness. 전치사구 설명을 위해서 묶었습니다. 거꾸로 하라 그랬죠? 그 사람의 인식 없이, 그 사람이 알아차리지 않고도 나중에 또 다른 맥락하에서 행동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뭐죠? 따뜻한 거를 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알지 못해도 결국은 그 부분이 그 사람의 따뜻함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 여러분 나중에 소개팅 갈 때 어떤 거 마셔야 되겠어요? 따뜻한 거 드셔야죠. 7월달, 막 8월달 막 34도 그래도 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러면 안 되겠다. 따뜻한 커피를 드셔야지만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열심히 공부라도 해서 좋은 대학이라도 가세요. 이제 밑줄 친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칠판으로 잠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문장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있어서 이 둘을 일치시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치가 된다라고 할 때 주어 동사 일치를 보통 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주어 동사 일치를 이렇게 적어 놓고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이구 선생님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ing 나왔잖아요. 틀렸어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면 어떨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방금 노란색으로 칠한 문장의 형태인데요. 마치 동사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녀석들이 나왔고 실제로 동사였던 이 녀석 대신에 동사에 to를 붙인다든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장난치는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있는 동사가 ed가 되어 있어서 과거인지 pp인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 녀석이 주어 동사가 제대로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첫 번째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얘가 얘를 하는구나. 능동이라면 그 녀석은 동사였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라면 동사가 아니라 수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이 동사 ed 다음에 p 전치사구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럴 때는 이 동사 ed가 능동이 아닌 수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능동의 동사가 이 자리였기 때문에 이 ing가 돼서는 안 됐던 것. 이런 형태로 제시된다는 거죠. 자, 아까 노란색으로 칠했던 두 문장 기억나시죠? 적용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내신 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장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말고사 때도 외웠으니까 중간고사 때도 외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도 딸딸딸딸 외우기만 할 겁니까? 여러분 고등학교가 만약에 딸딸딸딸 외우는 거로만 한다면 수능에서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할 확률이 높죠. 수능과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과 수능은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같은 영역으로 공부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노란색으로 체크한 문장에 이미 선생님 비동사 more likely to choose를 넣어놨네요. 이거를 위해서 스크린을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동사는 be more likely to예요. 초록색을 적어놨으니까요. 그리고 주어는 participant s가 붙어 있어서 주어 동사가 확실히 일어났죠. 하지만 누군가 시험 문제를 이 자리에다가 to be라고 넣어놨다면 그러면 저 녀석을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홀딩이 ing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내버리면 어떨까요? hold 대신 이 자리에 are holding을 적어 놓는 겁니다. 얘가 되면 왜 틀릴까? 틀린 이유는 저 뒤에 진짜 동사가 나와 있고 이 동사가 훨씬 더 participant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밑줄을 쳐놨으면 얘를 홀딩으로 바꿀 경우에 저 뒤에 있는 문장이 동사이기 때문에 are holding은 잘못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who를 붙이면 who are holding이 되면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의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빈번하게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생략하지 않은 구조니까 그 구조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대신 이렇게까지 쓰면서까지 시험 문제를 내긴 좀 힘들다. 그래서 동사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노란색 체크했던 문장 홀딩이 동사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게 동사다. 기억하시고 잘 적용해 보십시오. 아래에 있는 문장입니다. Such feelings activated. 아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냐면 이 last가 동사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 있는 activated가 아까 설명을 살짝 했던 것처럼 동사에 ed가 나와 있고 뒤에 누가 나와 있다? 그렇죠? 전치사구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구는 동사의 ed 다음에 나왔을 때는 수동으로 해석됩니다. 대표적인 게 made in Korea예요. made in Korea는 물건이 한국에서 만들었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이니까 대표적인 수동이죠. 여기 나와 있는 in이 전치사니까 앞에 있는 activated를 pp로 만들어줬고 해석할 때도 감정이 활성화한 게 아니라 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감정들 이렇게 해석되죠. 거기다가 문장의 주어가 such feelings로 s로 끝났기 때문에 동사 last 지속하다가 주어 동사 일치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맥락에서 활성화된 그런 감정들은 한동안 지속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보신 다음에 다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나 혹은 직접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end가 있네요. have란 동사 나왔습니다. 병렬이라고 했죠. 뒤를 보고 앞을 봤는데 뒤에는 have 동사 원형인데 얘랑 걸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인 얘랑 last랑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명확하게 such feelings로 연결할 수 있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노란색 밑줄 잘 기억해 두시고 문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장 무조건 나올 거예요. 문법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할 게 있으니까 스크린 올리고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문법을 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찾아놨어요. 노란색 적어놨죠. 노란색 좀 더 갑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한 연구 또 다른 연구 그러면 두 연구란 얘기인데 그 두 연구에서 나온 이러한 발견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글이 갖고 있는 논리적 연결성이 눈에 보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결사인 moreover가 나옵니다. 게다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감정의 활성화, 앞에서 활성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such feelings로 맨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 글은 100% 거의 100%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번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문제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 따끈따끈함을 놓치지 않고 싶어 할 겁니다. 당연히 기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구조. 이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뜻한 음료수를 마셔보세요. 따뜻한 물을 마셔보거나 따뜻한 음료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만약에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공부하세요. 40번 유지문 완성이었습니다.